선조시로 82권 선조 29년 11월 16일 무신 여섯 번째 기사 1596년 명만력 24년 비만기로 전교하였다. 각도의 감사가 산성에 들어가 지키는 일은 전에 공사가 있었으나 그 뒤에 불편하다는 의논이 있었고 우상의 말을 들으니 들어가 있으려 하지 않을 것이라 한다. 우리나라는 번번이 논의가 많기 때문에 도리어 이를 거르치게 되거니와 감사는 산성을 영으로 삼지 않을 수 없다. 그 곡절로 말하면 조치 가운데에 있는 한 가지인데 뭐 논할 것이 있겠는가. 비변사가 다시 신칙하여 지혜야 마땅할 듯하니 비변사에 이르라. 선조시록 82권 선조 29년 11월 17일 기후 첫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양근은 용진, 파사 사이에 있어 강탄을 수호하는 일이 가장 긴급하므로 이제 군수를 가려 차출하여 그 일을 맡겨야 하는데 배천 군수 김협이 감당할 수 있습니다. 배천은 양근에 비하면 후면이므로 서울에 아주 가까운 양근만 못하니 김협을 양근 군수로 삼고 배천은 다른 사람을 가려서 보내소서. 안성은 창국과 군병이 잠옷 나는데 군수 이 대수는 군무를 감당하지 못하니 채차하고 전에 전진을 겪고 담용이 있는 사람을 차출하소서. 가 설정 이 노는 지난 임진년에 고향에서 향병을 거느리고 여러 번 적을 도벌하였는데 전에 20여인을 데리고 산에 가득 찬 적을 만나서 힘껏 싸워 포위망을 무너뜨리고 적이 감히 접근하지 못한 것을 고향 사람들이 이제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야말로 수습하여 공을 세우도록 책임을 맡겨야 하니 해조로 하여금 다시 더 생각해서 차임토록 함이 마땅합니다. 대저 사변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군공이 있고 쓸만한 사람은 이 밖에도 많이 있으니 그 제기에 따라 군용하여 권장하는 것이 오늘의 급한 일입니다. 해조와 상의하여 조록 입게 함으로써 차출해 보내는 데에 대비하게 하소서. 감히 아울러 아뢰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아랜대로 하라. 김협은 이미 제수하였으니 반드시 채차할 필요가 없다. 양근에는 다른 사람을 가려서 보내도록 하라 하였다. 선조시록 82권 선조 29년 11월 17일 기후 두 번째 기사. 묘시정각의 상이 별전에 나아가 의정 겸 강원, 충청, 전라, 경상 등도 도채찰사 이 원익을 인견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어느 지방으로 가려 하는가 하니 이 원익이 아뢰기를 충청 쪽으로 내려가서 장관을 볼 수 없고 공문을 보낼 수 없으니 반드시 경상 전라도 지방으로 내려가서 잇따라 공문을 보내어 군사를 모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성주 산성은 수축하여 지키는가 하니 이 원익이 아뢰기를 수축했어도 성 모양이 좋지 않고 골짜기에 평평하지 않은 곳에 있으므로 장사들이 다들 그곳에 있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선산의 금호 산성은 선산의 수령인 배설을 장수로 정하여 지키게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금호는 성자가 매우 좋으나 물이 없다 하는데 그러한가 하니 이 원익이 아뢰기를 전혀 물이 없다고는 할 수 없으니 우물을 파면 있을 것입니다. 안에는 육지와 평야가 잇따라 있고 민가도 빽빽한데 온 힘을 다하여 방비할 곳은 대개 적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성주 사람은 위난하면 금호성으로 들어가리 하는가 하니 이 원익이 아뢰기를 성주 북쪽 30리 안에 사는 사람들은 다들 들어가려 하나 용기성의 백성들은 용기에 들어가기를 바라지 않고 금호성에 들어가는 것도 바라지 않으며 그들의 처자를 산골에 감추려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위급한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죄다 흩어지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종사관은 데려가지 않는가 하니 이 원익이 아뢰기를 이 시발은 데려가지 않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저기 다시 움직이면 반드시 전라도를 침범할 것이다 하니 이 원익이 아뢰기를 그것도 알 수 없습니다. 그늘 떠도는 말을 들으면 청정이 반드시 왕제를 잡아가겠다 하였다 하는데 이는 절로 마음 아파지는 일입니다.
도원수가 3, 4만의 군사를 모아 요행이도 경멸하고자 하나 어찌 반드시 이를 성취한다고 보장하겠습니까? 저들이 발동하지 않으면 반드시 부산 등지에서 농사를 지을 것인데 우리나라에서 부득이하여 반드시 중국군을 청한다면 많은 군량을 공급하느라 지쳐서 적이 나오지 않더라도 우리가 또한 피곤해질 것입니다. 또 저들의 계책이 공격에 있는지 발동하는 데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발동한다면 우리가 미처 지쳐서 막지 못한다 하더라도 저들의 이 일 역시 무익할 듯합니다. 도원수의 장계는 권율이 반드시 군사를 모아 결전하려 한다. 바야흐로 다른 대신들과 그 가부를 의논하고 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 장계는 어떠한가? 하니 이 원에게 아뢰기를 모책은 좋으나 이를 성취하기는 어렵습니다. 날짜를 정하여 경멸한다면 수놀로 기약할 수 있으나 자연히 저들을 지치게 할 생각이라면 반드시 너넛 달을 지내야 할 것입니다. 무명 100동을 내려보내더라도 너넛 달의 양식을 댈 수는 없으니 반드시 양호에서 1만 4천석의 곡식을 내야 할 형세입니다. 또 1만 5천석을 전수하여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를 성취하기 어려울 것이니 반드시 내려가서 원수를 만나 의논하여 처치해야 하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우리나라가 불행하더라도 중국은 반드시 외적을 오래 있게 하지 않을 것이고 중국이 책봉을 허락하여 무사하기를 바라더라도 반드시 외적이 우리에게 화를 입히도록 허락하지는 않을 것이니 우리나라가 어찌 곧바로 외국이야 되겠는가 하니 이 원익이 아뢰기를 왕성은 중국의 힘을 의뢰하더라도 하삼도는 반드시 우리 백성의 힘으로 보존해야 될 것입니다. 저적은 저쪽 해도에 있어도 갔다가 다시 오는데 우리 군사와 중국군은 천리 밖에 있으므로 양식을 내어 먹이지도 못하고 육로는 양식을 나르기가 더욱 어려워서 정의한 병들이 양식을 나르기에 지치며 저들은 도랑을 깃게 하고 보루도 높게 하며 변동하지 않으니 우리의 형사가 날로 흘러갑니다. 병난 이전부터 수령이 어질지 못하고 조리가 착오되어 백성들이 침학받았는데 병난이 일어나게 되어서는 더욱 무율하지 않아 백성을 여위게 하면서 자기만 살찌우는 풍조가 어디나 다 같았으므로 백성들이 살기를 좋아하는 마음이 없었죠. 거의 다 고향을 떠날 생각만 한 채 일정한 거주지와 가족이 없으니 보금자리가 있는 새와 짐승만도 못합니다. 법이 시행되지 않으므로 명령하에도 가지 않고 외적을 맞게 하면 줄곧 달아나니 혹시라도 불량한 사람이 갑자기 돌봐주면서 모아들이면 일어나서 도둑이 될런지도 알 수 없습니다. 이번에 백성들이 조중에서 채찰사를 불렀다는 말을 듣고는 백성의 힘을 더는 것을 아뢰어 신으로 하여금 각사의 기인 공물을 반드시 풍부하여 병통하게 할 것을 바라고 곧 와서 바치지 않고 사세를 관찰하고 있다 합니다. 기인의 일은 백성을 괴롭히는 것이니 더욱 심함으로 반드시 변통해야 소복할 수 있으니 위에서 특별히 재량하소서. 기인을 값을 줄이려면 안 될 것이고 또 국가의 법이 반드시 향리를 시켜서 마련하므로 종사관을 보내 감사와 상의하여 하게 하려 합니다마는 백성이 중력에 지치는 것이 이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백성 중에는 매우 지친 자와 매우 지치지 않은 자가 있으니 소용되는 수는 반드시 줄이되 강원도에서 1명, 전라도에서 3명을 줄이면 어떠하겠습니까? 기인도 반드시 저자를 먹여야 힘을 펼 수 있을 것이니 드리는 물건은 전대로 독촉하여 드리는 수는 원수를 조금 줄이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자 상이 이르기를 줄이라 하였다. 이 원익이 아뢰기를 곡물의 방납은 조정이 금하는 것이기는 하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외방에서 직납하는 것도 오지 않으므로 형세가 장차 낭패하게 될 것입니다. 호주와 비변사에 드리는 물건을 일체 줄여서 군량을 만든다 하는데 군량을 만들면 곡물보다 나을 것입니다. 또 근래 중국군이 남방에 내려갔는지 중국이 장차 우리 남쪽 변방을 구원할 것인지 신은 알 수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중국은 반드시 남방을 버리고 서방만을 구원하지는 않을 것이다. 대저 천하의 힘으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 있겠는가 하여다. 이 원익이 아뢰기를
천하의 큰 힘으로서 한 변방에 양식을 나르고 멀리 가서 강한 적을 정벌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또 중국군이 등주, 내주를 거쳐서 넘어온다면 신의 생각은 반드시 남방에 미치지 못할 것이니 남방은 반드시 조정해서 방어할 방책을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중국만을 믿고 우리나라에서는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이 원익이 아뢰기를 우리나라 사람은 참으로 스스로 힘써야 하니 어찌 오로지 중국만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우리나라는 본디 논의가 많거니와 비변사에서까지 논의가 분분하여 참으로 한결같지 않으니 매우 미안하다 하였다. 이 원익이 아뢰기를 소신이 올라올 때 보니 공주 산성은 형세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경연에서 그 성이 좋다고 하고 좋지 않다고는 했는데 좋다고도 하고 좋지 않다고도 했는데 무슨 까닭인가 하였다. 이 원익이 아뢰기를 좋지 않다고 하는 것은 물가의 산성으로 아니 대접과 같아서 형세가 매우 낮고 좁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간에 물에 막혀있고 가운데 언덕이 있으므로 좋지하여 민가를 만들면 매우 좋으므로 감사가 아속을 데리고 들어가서 지킬 생각입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성을 쌓으면 곧 무너진다고 하는데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 하자 이 원익이 아뢰기를 조정의 영이 없으면 감사는 반드시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신이 공주를 지날 때 감사에게 무너진 것을 핑계하지 말고 반드시 온 가족이 들어가라고 하였습니다. 또 한산도는 날씨가 좋아 들어갈만 하면 신이 한번 가보고 주사를 얼마쯤 징발하여 막을 계책을 의논하려 합니다. 충청도까지만 내려가라고 하교가 계시기는 하였으나 반드시 소부신이 남방에 내려가야 각포의 배를 내어 농민을 실을 것이고 연의 주사도 급히 징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미리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주사는 공천과 사천을 따지지 않는다는 말이 맞는가? 하니 이 원익이 아뢰기를 이미 마련하였습니다. 전결에 따라 양식을 내는데 공천과 사천도 주에다 그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이제 또 스군과 육군이 다 죽었으므로 전결에 따라 농민까지 죄다 내었고 또 장흥 이남은 한 배에 90명을 배정하고 4운으로 나누었는데 가량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신이 올라오니 회사가 다 경비가 모자라므로 도로 공문을 보내어 4천을 뽑아내게 하였다 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투항하는 외가 붙어 와도 처치하기 어려움으로 투항하는 길을 끊었으나 아주 막을 수는 없다. 하니 이 원익이 아뢰기를 신의 생각으로는 제 나라로 버리고 와서 붙는 자는 반드시 속으로는 사악한 마음을 품으면서도 겉으로만 우리에게 투항하여 붙는 모습을 보이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니 소문만 들어도 놀라고 두려울 것인데 더구나 우리에게 구사될 수 있겠습니까? 반복하여 오는 자가 반드시 다 배반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반드시 참으로 붙으리라고 보장할 수도 없습니다. 신이 김응서의 진중에 가서 보니 우리나라 사람과 의복을 같이 하며 자종립을 쌓고 우리나라 사람과 함께 시제할 때 분수를 더 주었으며 또 당 위에서 예수를 추행한 뒤에 투항한 외를 시켜 들어와 배리하게 하였더니 나는 외중의 양반이다 하였습니다. 뒷날에 다시 들으니 먼저 온 관 외는 자기의 벼슬을 스스로 뽐내고 새로운 외는 나는 또 양반이다. 이 나라의 벼슬보다 낫다 하였다 하는데 김응서가 이 때문에 잘 대접하지 않자 그가 불측한 말을 하였습니다. 김응서가 죽였다 합니다. 이들과 같이 투항한 외는 도리어 뜻밖의 화가 있을까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제어하는 것으로 말하면 김응서의 도량이 우연한 것이 아닌 듯하다. 하니 이 원익이 아뢰기를 김응서가 제어를 잘하여 그런 것이 아니고 단지 그들의 말을 들어주어 대접을 후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모든 요구에 대해 그 뜻을 따라주지 않는 것이 없어 혹 여색을 구해도 바라는 대로 해주니 군중이 잠못 원망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반드시 양장을 얻어야 이를 성취할 수 있으니 남방을 쓸모 있는 장수를 올라오게 하여 써야겠다. 하니 이 원익이 아뢰기를 곽재우는 명장으로 알려졌는데 신은 아직 그 사람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우상이 불러도 오지 않던가? 하니 이 원익이 아뢰기를 오지 않습니다.
신의 서장을 만들지 않고 전령하지도 않고서 다만 별지로 써보내어 나오지 않아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책망하였더니 답하기를 상사에 청구해 준다면 몸을 버리고 출사하겠다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내어 쓰고는 싶으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대개 그 사람됨은 조중에서 듣고 그곳에서도 들었는데 다들 쓸만하다고 말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의 버릇이 좋지 않은데 그 처자는 병난 때 죽었다 한다 하니 이 원익이 아뢰기를 그의 아비는 승지였습니다. 산업이 아주 없어 궁박하기까지 하였는데 군사를 모을 때도 가산을 뒤에다 흩어 주었으므로 지금은 의지할 데가 없어 별로 좋지 않은 일도 없습니다. 아무쪼록 장수를 얻는 것은 대신들이 늘 마음에 두는 것인데 아직 보고 들은 것이 없는 것은 신의 감식이 바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만 힘껏 싸운 것을 취하였을 뿐 대장이 될 만한 자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반드시 맡겨보아야 마땅한 사람인지 밝힐 수 있는데 세상에 쓸만한 사람이 없으므로 이토록 구구합니다. 우복령은 무장이기는 하나 남방의 병마가 있는 곳에서 수령을 시키면 필시 물러나지 않고 한 지역을 맡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군사를 거는 일을 그가 잘하는가 하니 이 원익이 아뢰기를 몸으로 직접 행동하니 물러나 달아나는 장수보다는 낫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반드시 방리학을 지수하는 것이 있어야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니 이 원익이 아뢰기를 그는 용렬한 사람이 아니니 군사를 거느리는 모든 일을 감당하지 못할 걱정은 없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외적의 별폭은 중국에 대해 맥을 살펴보는 말이 아니겠는가? 중국에서 조선을 칠 것인가 본국을 칠 것인가 하였으니 이 말을 보면 중국에서 반드시 무슨 말이 있겠으나 아마도 중국에서는 그가 말한 것을 들어주지 않을 것인데 그는 중국에서 반드시 무슨 처치가 있으리라고 생각할 것이다 하니 이 원익이 아뢰기를 공순을 다하여 봉사를 끝냈다 한 황신의 장계로 보면 필시 완롱하는 일이 있을 것인데 기미하여 중국에 여쭈면서 지연시키는 사이에 무슨 일을 하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들에게 큰 뜻이 있다면 반드시 먼 데와 사귀고 가까운 데 칠 것이다 하니 이 원익이 아뢰기를 외적으로 하여금 처자를 거느리고 나와 그대로 머물러 경작해 함으로써 고향을 생각하는 마음을 없애게 하려는 그들의 계책이야말로 완전하다 하겠습니다. 중국에 대하여 명을 기다리는 듯이 하면서 실제로는 중국군의 형세를 늦추고 점차로 잠식한다면 한 조각의 강토가 자연히 침삭될 것인데 그들이 도랑을 깊게 하고 보루도 넓혀 객병이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면 중국군이 나오더라도 굴혈을 소탕하기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신이 내려가서 상의하더라도 권유리의 소견 또한 이와 같을 텐데 물러나 모욕을 받는 것보다 차라리 결전하는 것이 낫다고 하는 것이 곧 원수의 뜻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굴양은 어떻게 장만하는가 하니 이 원익이 아뢰기를 굴양 문제는 매우 어렵습니다. 양호에서 나르게 할 경우 사람들이 이미 병들어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주사로 왕래하는 적의 배를 막아야 하겠다 하니 이 원익이 아뢰기를 주사도 서둘러야 하고 청량하는 일도 늦추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5년 동안 군사를 훈련하였으면 반드시 간사한 꾀가 있을 것인데 우리나라의 궁시나 배의 제도를 저기 배우지 않았겠는가? 그들이 우리나라 배를 만들어 대포를 싣고 온다면 해로울 것이다 하니 이 원익이 아뢰기를 큰 배로는 물마루를 넘어설 수 없으므로 저들이 다 새로 만들었으나 우리 배만 못한데 튼튼하지는 않더라도 바다를 건너는데 편리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기술은 매우 정교하지만 주사는 그들도 겁을 냅니다. 그들의 배는 매우 얇으므로 우리 배와 부딪히면 부서지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원규는 주사를 용감히 싸웠으나 윤두스가 신에게 반드시 글을 쓰게 해야 한다고 했는데 소신도 반드시 그렇게 하려 합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두 장수가 서로 사이가 좋지 않은 일이 어떻게 될 수 있겠는가? 원규는 끝내 이순신의 부하가 되려 하지 않고 매우 미워한다 하였다. 이 원익이 아뢰기를 활을 많이 만들려 하여도 뿔은 있으나 힘줄이 없는데 제주에 배가 없으므로 또한 넉넉히 가져올 수 없습니다.
총통은 만들어도 화약이 없으니 매우 염려됩니다. 또 일로의 군기를 이미 많이 내어놓았으나 말이 없어서는 나르지 못합니다. 그리고 화약은 경중에 많이 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경중에서 어찌 반드시 죄다 쓰겠는가? 아무쪼록 많이 가져가야 하겠으니 회사에 말하여 넉넉히 가져가라 하자. 이 원익이 아뢰기를 선천에 있는 화약 3,000근은 서방에서 죄다 써서 전일 가져간 50근도 매우 적습니다. 장교에 말한 1,000근도 적어서 방어하기 어렵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내장의 군기는 이번에 날아가는가? 하니 이 원익이 아뢰기를 병조에 말이 없으므로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제 비호자 모포를 내리겠다. 우상은 아직 그 만듦새를 보지 못하였는가? 하니 이 원익이 아뢰기를 신은 아직 보지 못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포에는 자루가 있는가? 하니 이 원익이 아뢰기를 없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것에는 자루가 있다. 모포는 형상이 종자 같은데 그 아래에 화약을 담고 흙을 채우고 자포를 모포에 바짝 대고 모포에 불을 놓으면 자포의 중심이 마치 진천뇌처럼 공중에서 독을 낸다. 자포는 49개이고 모포는 1개 이어서 간편하여 쓸만하고 헛 쏘더라도 해가 없다. 이것은 경락 송응창이 만든 것인데 한번 쏘아보니 소리가 진천뇌와 같았다. 이것을 가져다가 군중에 두고 밤에 쏘기도 하고 낮에 쏘기도 하여 이것으로 도둑에 대비하면 사람들이 반드시 두렵고 놀라워할 것이다. 하니 이 원익이 아뢰기를 진천뇌도 매우 좋습니다. 경주싸움에서 외자가 쏘갔다고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남방 사람은 조총을 쏠 줄 아는가? 하니 이 원익이 아뢰기를 알기는 합니다마는 경중 사람만큼 정교하지 못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심료의 종자 같은 곳에 화약을 담고 그 위에 있는 구멍에 불을 곧바로 붙이고 자포의 중심을 손으로 누르면 곧 난포를 쳐보내고 화염이 곧바로 화편에 닿아서 죄다 흩어진다. 하니 이 원익이 아뢰기를 그것은 소신이 본 것이 아닙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심료라는 것은 흙을 담는 기구인데 송경락이 여기에 와서 많이 만들었다. 싸움에서 여러 개로 어지러이 쏘면 군중이 반드시 크게 놀랄 것이다. 하고 또 이르기를 반드시 인재를 얻어 써야 널리 구제할 수 있을 것이니 군공이 있는 자뿐만이 아니라 참객은 분명하지 않더라도 나라의 일에 힘쓴 사람이면 당상으로 가자하고 그 다음은 은을 주어 그 마음을 위로하도록 하라. 하니 이 원익이 아뢰기를 당상으로 가자하는 것은 반드시 여쭈고 나서야 할 수 있으니 아래 사람이 감히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또한 장명을 경시하여 귀하게 여기지 않으니 참봉 같은 말관일지라도 여쭈어서 제수하면 그들 또한 제수되는 것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진작해서 하라 하였다. 상이 또 이르기를 고시는 받아가는가? 백성에게 피해가 되는 일이 있으면 죄다 말해야 한다. 유사가 막을지라도 편이한 대로 하라. 상공을 감면하는 것을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마는 유사가 유난할 뿐이다. 하니 이 원익이 아뢰기를 신이 장계하더라도 회사가 번번이 반개함으로 인정이 답답하여 못 견딥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회사가 막으려 하여도 내가 듣지 않는 것이 있거니와 혹 왕복하여 견제한다면 어려울 것이다. 하니 이 원익이 아뢰기를 백성의 힘이 매우 지쳐서 응당해야 할 온갖 신력이 이바지하지 못하니 그 처자를 가두더라도 어찌할 수 없습니다. 쌀도 책임지고 바치기 어려운데 무명을 살 때 도리어 이 섬의 쌀을 써야 겨우 응할 수 있으니 앞으로는 가족을 가두더라도 울부짖으며 흩어져 떠나서 원봉으로 달아나지 않으면 반드시 남원으로 달아날 것입니다. 세완하려 하더라도 그들이 이미 떠나 살고 있어 결코 돌아오지 않을 것이니 죄주고 엄히 벌하더라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달아나 숨는 무리는 양남에서 다 부릴 수 없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편의대로 하라는 두 자를 우상에게 말하노니 군상을 행하고
민폐를 없애는 일에 대해 우상이 마음대로 하라. 낱낱이 지위를 기다려서는 안 된다 하니 이 원익이 아뢰기를 하교처럼 한다 하더라도 재주가 미치지 못하는 것과 알아도 할 수 없는 일은 반드시 위에서 재결하셔야 하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저기 장구한다면 막을 수 없는 형세인가? 굴령은 어떻게 장만하는가? 하니 이 원익이 아뢰기를 청량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청량하면 방방곡곡에 저축한 것이 깨끗이 없어지므로 저기 오는 길을 끊을 수 있고 저기 오는 것을 늦출 수 있을 것입니다. 잘하면 되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백성들이 제때 거행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수령이 아전을 시켜 독촉하면 일이 많이 전조될 것이니 아무쪼록 편의에 따라 잘 조치하고자 합니다. 과연 이 방도를 잘하면 적도 굴량 문제가 어렵게 될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저들의 재력은 부유하고 웅대하다고 이를 만하니 큰 중부로서 미치지 어려울 듯하다 하니 이 원익이 아뢰기를 저들은 한 주에 300명의 정병이 있더라도 반드시 죄다 초록하여 날마다 전부에 따라서 군사를 내므로 어느 결로는 어느 군사를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을 마련한 후에 움직입니다. 그러므로 군사를 낼 뿐이고 군량은 수길이 따로 저축하여 전쟁에 쓴다고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남방 사람은 모두 싸우고자 한다는데 사실인가? 하니 이 원익이 아뢰기를 양남 사람은 다들 요역의 괴로움으로 싸울 뜻이 없으나 북도다 인도한다면 어찌 절로 격려되지 않겠습니까? 신이 영남의 인심을 오래 관찰했는데 그들이 임진년에는 뜻밖의 병난을 당하였으므로 그처럼 겁냈으나 이제 다시 온다면 어찌 적과 함께 살 수 있겠는가? 라고 말하고는 있습니다만 병난을 당해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안동부터 위로는 인가가 드물고 군사를 뽑는 영이 내리면 사람들이 다 달아났으므나 하도만은 다 병난을 겪었으면 이와 다른데 사람들이 그 마음을 가지런히 할 수 없고 그 힘을 한결같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호남은 차역이 매우 중함으로 인심이 원망한다는 말이 있는데 어찌 다들 난동까지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나 국가가 잘 알아서 처치해야 하겠습니다. 전라도는 임진년의 병난 이후로 국가에 공이 많거니와 양반 중에서 근황한 자는 다 호남 사람입니다. 호남이 원망하는데도 나라에서 사람을 대우하는 것은 그렇지 않으니 성색의 차이 없이 호남 사람을 필히 거두어 써야 하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병안도 사람을 거두어 써야 하였는데도 시행하지 못했으니 이는 아마도 전조가 거기에 미칠 겨를이 없었던 듯하다 하니 이 원익이 아뢰기를 전조가 거두어 쓰려 해도 미칠 겨를이 없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병안도 사람은 죄다 녹용하지 않고 아나 이직 하나도 주지 않는 것은 매우 미안한 듯하다 하니 이 원익이 아뢰기를 아전을 삼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죄다 극진한 사람일 수 있겠는가? 그 가운데서 가렸어야 할 것이다. 또 평안도의 일이 우상이 있을 때와 같지 않은데 우상이 들은 바는 어떠한가? 하니 원익이 아뢰기를 윤승길은 본디 나라의 일에 힘썼는데 이것은 감사한 응인도 그렇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경중의 포수와 살수는 노자로 액수를 채운다고 하는데 정장한 자만을 골라 넣는 것이었단가? 만약 저걸 대하게 한다면 정장하지 않아서는 안 될 것인데 이제 도감은 그렇지 않고서 아이나 잔열한 자도 죄다 그 가운데 속하게 하고 있으니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할 듯하다. 살수에 능할지라도 반드시 씩씩한 자라야 하는데 평안도에서는 과연 골라 쓸 수 있는가? 하자 이 원익이 아뢰기를 고른다 하더라도 어찌 어리석은 자가 없겠으며 어찌 죄다 고를 수 있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오직 우상이 잘 처치할 줄 믿으니 편의한 대로 일을 처리하라 하였다. 정윤우가 동부승지로서 입시하였다. 아뢰기를 우리나라의 방비에 관한 일은 반드시 어느 영에 어느 군사를 넣고 어느 진에 어느 군사를 넣는다는 것을 미리 정하여 계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미리 정한 후라야 저기 와도 막을 수 있을 것인데 도 원수가 기장까지 군령을 배열한다 하니 빨리 장계하게 하고 칙려하게 하는 것이 어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도 최철사와 도 원수가 사세를 보아 헤아려서 해야지 공연히 장계해서는 안 된다 하였다. 정윤우가 아뢰기를 남방뿐 아니라 충청도, 중령, 조령, 충풍령에서도 소로가 있으니 반드시 미리 조치해야 되겠습니다. 경중의 동서도 모두 허술한들 아울러 유념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비변사가 굴량을 의논하여 처치하였으나 제때에 나르지 않는다 하니 정우는 살펴서 하라. 화약을 더 내는 일도 살펴서 하라 하였다. 정윤우가 아뢰기를 이 원익의 장계를 회사가 막는다고 하니 상께서 예단하셔야 할 듯합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말은 좋으나 유사에 알리지 않는 것은 옳지 않고 유사가 막는 것도 옳지 않은데 위에서 올로 직단한다 해도 온당하지 못할 듯하다 하였다. 이 원익이 아뢰기를 신은 곧바로 남으로 가야 하니 물러가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우상은 조금 더 머무르라 하고 이어 온반을 내렸다. 세 번째 잔을 들고 아뢰기를 소신은 다 마실 수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양대로 하라 하고 이어 보자기에 싼 물건을 내렸다. 오시에 파하여 나왔다.